네, 안녕하세요. 2년 반 만에 최대폭 급락, 무려 4%가 빠졌는데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는데, 결국 오고 말았네요. 결국에는 어제 트럼프가 한 말이, 사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도, 찜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트럼프 푸시 완전 사라진 모습이고요. 트럼프 에이전트 오브 케이오스 아주 이 얼굴 이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 돼버렸는데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어저께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트럼프 풋이 사라진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접지 않았었는데 사실 장 초반 선물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어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현재 7만 6천 불대로 가 있고요. 어제 사실 주말에 그 일요일에 박스뉴스랑 트럼프가 인터뷰하면서 경기 침체도 감내할 수 있다.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트랜지션의 피리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나중에 프라이빗 섹터의 어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를 좀 더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주가가 일부 하락하더라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당장 트럼프가 시장을 진정시켜줄 그런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어떤 기름과 불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스닥이 4% 정확히 빠졌고 S&P도 2.7% 빠지고 뭐 KT 스타턴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KT 스타턴이 이제 차티스트로 과연 얼마나 이게 더 빠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궁금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빠질 거냐잖아요. 일단 200일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어저께 분명히 드러났고 200일선은 사실 아주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거에 세게 뚫고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걸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윅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이 아주 약하다. 결국에는 KT 스타터는 결론적으로 5,365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365가 다음에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5,375, 65포인트인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4.47%더 추가로 하락한 지점이고요. 이만큼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위클리 차트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한데 위클리 차트로 보면은 어, 딱 이 지점이거든요. 이 점. 그러니까 요 그린 에리어가 균형포상 클라우드인데 이치모쿠라고도 하죠. 이치모쿠 클라우드의 바로 윗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는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반등이 그냥 several days 정도 올 수 있다. 며칠 정도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반등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런 주가 무너짐이 이분 철저하게 펀더멘탈보다는 테크니컬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말에는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4분기 가까이 돼야지 랠리가 있을 것 같다. 되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탐리는 사실 지난주에 바텀아웃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탐리는 강세장을 잘 맞추지만 이런 브리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악재에는 좀 침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탐리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이었고요. 뭐 개별 업종별로는 맥세븐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맥세븐이 뭐 3에서 거의 15%까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4% 탱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일부 경기 방어주 위주로 녹색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KT 스타컨에 의하면은 S&P가 추가로 한 4에서 5% 떨어져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한 5에서 6%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인데 뭐 이분은 이제 약간 파생 쪽 보시는 그 애널리스트인데 패닉 앳더 디스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월가의 어떤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랬는데 바이더 딥 할 용의가 있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이더 딥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또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월가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200일선 일단 무너졌고 바이더 딥을 하기에는 뭔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 트럼프나 어떤 그런 경제 관료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관세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자칫하면은 리세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에리언이 사실은 정확하게 최근에 시장 전망을 맞추고 있어요. 탐리보다는 에리언이 오히려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코비드 19 때도 에리언이 2020년 초에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한 달 후에 주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내러티브나 약간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겪어야 될 성장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관세의 어떤 영향이 길어질수록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퍼블릭 섹터나 아니면 프라이빗 섹터의 사람들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GDP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낮춰서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 투자 은행들은 GDP 성장률을 낮추기 시작했죠. 1%대까지 올해 1% 성장으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리언도 이것도 예상한 바고요. 그래서 트럼프 푸시 사라졌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트럼프는 근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트럼프 푸시 되살아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사라졌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락한 거고요. 다만 이제 패드 푸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에리안은 좀 부정적이죠. 패드 푸시 살아나려면은 결국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타겟 자체를 패드가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2% 타겟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사람들은 뭐 3번, 4번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에리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풋뿐만 아니라 패드 풋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한 얘기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월가의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경기 침체 불산 트럼프의 KO다 이런 기사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에 2년 반 만에 최대폭 급락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잘 나가고 있던 미국 경제에 불을 끼얹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일부러 금리를 떨어뜨리고 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크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최근에 어떤 일련의 트럼프의 발언을 얘기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 좀 2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CPI 지표가 나오는데요. CPI 지표가 만약에 위로 튀어버리면 패드풋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서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1분기까지, 2분기까지 변동성이 좀 계속되는 그런 지지부진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완전히 100일선을 S&P가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100일선이 여기구나. 100일선 아직 깨고 내려오지 않았지만 100주선이죠. 100주선. 이만큼의 어떤 저항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5365로 보는 차트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